대법원이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선거구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하다는 이유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은 10월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기관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선거구 선거 무효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인 인쇄 날인,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선거정보통신망에 깔린 임시사무소 운영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 인쇄는 선거인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선거인의 정당 지지 성향 차이, 정치적 판세 등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 없이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데 불과하다고 했으며 일명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로 원고가 위조했다고 주장한 투표지 122매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투개표 절차 전반에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위조된 사전투표지 투입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려면 고도의 전산기술, 해킹 능력,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부정선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으며 투표 단계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이후 개표 단계에서 다시 전산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감사기구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에 두고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으며 감사기구 장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사무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감사기구의 장은 2,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보임했지만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용 여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기구 독립화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 등에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보전 청구 금액 3,870억여 원 중 511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 비용 3,359억여 원과 부담 비용 84억 6천만여 원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532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29명이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비용을 지급한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 무효된 자 등은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부정 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단체가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기능을 점검 보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범 운영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차 시범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건 결정 모의 투표 등 위원회 내부 선거와 투표로 진행되고 2차 시범 운영은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해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절차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다양한 참여기기를 활용해 반응형 웹사이트 특성에 기반한 디스플레이의 정상 구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관리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에 실시되며 구시 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에 실시되는데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어깨띠와 위돛, 전화나 문자메시지, 체육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돈선거 근절을 위한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기부행위 등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후보자와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인 명부 양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A씨는 선거인 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B와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6일 전 C지역 이장에게 전화해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후보자 B의 신청으로 교부된 선거인 명부 4본 중에 C지역의 선거인 명부 6장을 이장집 우편함에 투입했습니다. 계속해서 A씨는 D지역 이장에게도 전화를 해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D지역 선거인 명부 12장을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선거인 명부 사본 18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인 명부가 선거운동에 이용될 경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선전 행위로 인해 선거권자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 발생한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미리 선거권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이 선거인 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회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조사해 투표구별로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이 구시군회장에게 신청해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부된 선거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에서 선거인 명부 사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범죄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선거 결과와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인 명부를 유출하거나 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할 뿐 아니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중앙토론위에서 일괄 모집 선발한 대학생팀 64개 팀과 각 시도 토론위에서 선발한 고등학생팀 32개 팀입니다. 각 시도 토론위는 9월 30일까지 각 시도 대표로 고등학생 참가팀을 선발하며 11월 1일에는 고등학생부 예선이, 11월 2일과 3일에는 대학생부 예선이 열립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예선 통과팀은 11월 4일에 본선, 11월 11일에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인 윤준석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회사원이고 저희 가족은 와이프와 10살, 7살 두 공주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잘했어.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40대 초반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등산인데 작년에만 한 50회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설악산 공룡 능선을 작년 가을에 갔는데 한 21km 정도 되는 코스를 한 14시간 정도 안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지만 그만큼 최고의 경관을 또 보게 되고 저의 한계를 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솔직히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과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를 같이 타준다든가 그런 놀이들을 주말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40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간에 껴있는 중년층인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한참 일할
시기이고 아이들을 또 열심히 키워야 되는 나이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비라든가 아이들 보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가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선거란 삶이다. 저의 작고 중요한 한 표로 인해서 당선된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저의 삶에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한 표로 인해서 저의 선거 한 투표로 인해서 모든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선거란 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